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규정이 더 엄격해지면서 자동차 업계는 두 갈래로 나눠지는 모습이 뚜렷해 보입니다. 첫 번째 길은 테슬라, 니오와 같은 탄소가 아예 배출되지 않는 BEV로 불리는 순수 전기차이며, 두 번째 길은 거의 모든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들이 디젤을 대체할 용도로 만들고 있는 PHEV로 불리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차종의 종류로만 본다면 순수 전기차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독보적으로 많이 출시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배터리에 독보적으로 선두에 있는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약간의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해서 당장 시급한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고객 입장에서는 아직 주유소만큼 충전 인프라가 깔리지 않고 충전 시간도 주유 시간보다 길어 내연기관 대비 여러모로 불편한 순수 전기차를 타는 것보다 기존 디젤 대비 더 조용하고 연비 좋고 순수 전기 모드로도 주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것이겠죠. 특히나 순수 전기차의 경우 출시된 모델이 한정되어 선택지가 별로 없지만, PHEV의 경우 세단부터 대형 SUV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어 본인의 취향에 맞는 차량을 고르는 데 더 유리합니다. 2019년 12월 ID테크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누적 판매량은 240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 유럽의 경우 전체 차량 판매량 중 6.5%가 순수 전기차였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3%를 차지해 2배의 판매량을 기록할 만큼 사람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매량이 좋은 이유는 바로 구매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이 크고 점차 늘어가는 전기차 인프라도 한몫한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 개의 단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실제 운전이 아닌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수치로 세금 감면과 과징금을 회피하기 위한 가짜 친환경 자동차이며, 제조사가 발표한 것만큼 탄소를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문제는 제2의 디젤 게이트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ICCT라고 불리우는 국제청정교통위원회가 발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의 연료 소비, 전기운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란 문서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제조사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보다 탄소 배출량이 평균 2배에서 4배 높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Transport and Environment, 즉 TNE라고 불리는 유럽연합교통환경청은 유럽에서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3가지인 BMW X5, 볼보 XT60, 미쓰비시 아웃랜더를 의뢰하여 분석 및 조사한 결과 공식 데이터보다 약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탄소가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진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엔진까지 돌아가는 경우 최대 12배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공식 데이터보다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되었는지 분석해보니 여러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든 복합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구조는 기존 엔진을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에 전기 구동을 위한 모터와 배터리를 추가한 차량이므로 기본적으로 차량의 태생 자체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차가 무겁다는 것은 곧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기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전기 구동 장치의 효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완충 후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50km 미만이며, 이마저도 오로지 1시간에 7kWh 남짓 충전되는 느린 완속 충전기로만 충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여 순수 전기 모드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는 괜찮은 효율을 보여주지만, 배터리 가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정 거리 이상, 특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터와 배터리가 추가된 무거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더 떨어진 효율을 나타냄과 동시에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급속 충전이 불가능하기에 순수 전기차처럼 휴게소에서 다시 충전하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들고, 주행 중간에 배터리 충전을 위해 따로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속주행이 잦은 장거리 주행보다 단거리 주행 비율이 높은데 그럼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차량 태생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습니다. 엔진이 있는 내연기관의 경우 엔진 온도가 200도를 유지해야 정상적인 출력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배터리나 모터 개입이 없는 기존 내연기관의 경우 엔진이 지속적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이 온도는 유지가 되지만, 엔진 개입 없이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엔진이 200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이로 인해 엔진 버프가 발생하여 성능이 저하됨과 동시에 배기가스를 더 많이 만드는 원인이 되는 콜드 스타트 현상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엔진 온도로 콜드 스타트 현상이 발생함과 동시에 배터리 용량을 다 써서 배터리 충전을 위한 엔진이 가동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식 탄소 배출량보다 12배의 탄소 배출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인프라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는 운전자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완속 충전만 허용되기 때문에 주거지에 전용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프라 앞에 전용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경부하 시간대에 충전을 할 경우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이상 충전되는 순수 전기차는 주차와 충전이 동시에 가능하지만,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완충이 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충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충전구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충전 인프라보다 충전할 차량들이 더 많은 경우 생각보다 여러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완속 충전기의 경우 단독주택에 오직 나를 위한 충전기가 있지 않는 한 원활한 충전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운전자가 불편 혹은 귀찮음으로 인해 충전을 하지 않고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iCCT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행거리의 37%밖에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차량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회사, 즉 회사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에 주행거리의 20%만 전기 모드로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충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탄소 배출량의 차이의 폭이 엄청 크다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용 충전 인프라가 갖춰진 사람보다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데일리 충전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TNE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비효율적이고 유지비와 보수 비용이 큰 최악의 내연기관과 짧은 주행 가능 거리와 짧은 배터리 수명, 힘이 약한 모터, 충전에 불편함이 있는 최악의 전기차를 합쳐놓은 최악의 차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BMW나 포드와 같이 여러 제조사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배터리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리콜이 발생해서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죠. 하지만 이는 두 단체의 주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제조사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합니다. TNE의 실험 대상이었던 BMW와 볼보, 미쓰비시는 반박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우선 TNE가 테스트한 조건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많은 운전자들은 하루 주행거리가 50km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TNE가 실험했던 90에서 100km로 테스트한 결과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BMW는 대변인을 통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은 고객이 전기 운전에 익숙해지게 하고 전기 운전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출퇴근은 전력만으로 상당 부분을 커버하고 필요에 따라 긴 주행 가는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엔진을 가져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 발전하고 충전 인프라가 확장됨에 따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객의 혜택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보 역시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할 때 탄소 배출이 0에 가까우며, 볼보 고객 데이터에 따르면
볼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객은 총 주행거리 중 평균 40%를 순수 전기 모드로 구동하고 있으므로 완전 전기화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좀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제조사들이 내놓은 탄소 배출량은 표준화된 WLTP 테스트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므로 다양한 변화 요인이 있고 테스트를 감독하지 않은 모든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전기 파워트레인을 무시하는 것은 기어를 3단까지만 쓰고 내연기관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제조사들과 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적게 혹은 많이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태생적인 한계를 문제 삼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충전을 하지 않으며 모터보다 엔진 갭을 더 늘리는 운전자를 문제 삼아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두 쟁점 모두 내 탓과 남 탓의 비율이 워낙 절묘해서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판단하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각국 정부의 판단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태생적 한계를 더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 철회를 결정했고, 중국 역시 순수 전기차에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PHEV 보조금이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어떻게 타든지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순수 전기차에 투입하는 비용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 순수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나 편리성이 내연기관만큼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이 불편하거나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논쟁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생기는 하나의 이슈인지, 혹은 또 하나의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한 치열한 절차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